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박효진 사무관입니다.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이 2월 18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되었습니다. 공직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 및 제도 소개, 장애인 구분 모집 제도와 중증 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제도,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근무 지원 사업 순입니다. 먼저 공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국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 행정, 외교, 국방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무원의 종류입니다.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고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안내드린 제도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일반 행정, 기술, 연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중앙부처에는 5,8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중증 장애인은 1,000여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2년과 23년은 공무원 정원의 3.6%를, 24년 이후에는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등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안직과 검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장애인 채용제도는 공개 경쟁 채용에서의 장애인 구분 모집과 중증 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제란 7구급 공채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모집,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 장애인 경채는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학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구분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분 모집 외에 다른 분야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산직의 경우 화면에 제시된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7급은 1, 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를, 3차는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선택형 필기는 언어 논리 영역, 자료 해석 영역, 상황 판단 영역으로 이루어진 공직 적격성 평가로 보게 되며 영어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차 선택형 필기는 직렬, 직무별로 직무 분야 4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영어 능력 검정 시험과 관련해서는 화면에 제시된 기준 이상의 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거나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 분별력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화면의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적 인정 기간은 5년이나 자체 유효 기간이 경과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급은 1, 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로 병합 실시하고 3차는 면접 시험입니다. 22년부터 9급 필기 시험에서 직렬별 선택 과목과 조정 표준 점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어, 한국사를 포함하여 직렬, 직률별 설정된 5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시험 보게 됩니다. 한편 취업 지원 대상자
또는 의사상자에 해당하거나 직렬별로 가산 대상인 자격증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1차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99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개인 발표와 경험 상황 면접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되어 출신 학교나 필기시험 성적, 장애 정보 등은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경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공채와 마찬가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에 해당되더라도 장애인 고용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 유형이 일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에서 중증 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 연령은 7급과 연구사, 전문 경력과는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 경채의 기본 응시 요건은 경력, 학위, 자격증입니다. 경력, 학위, 자격증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으나 원서 작성 시에는 응시 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경력의 계상과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시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력 요건의 경우 법인, 민간단체, 국가 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 단위별로 응시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임용 예정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급별 경력 기준은 5급 10년, 6급 6년, 7급 3년, 8급 이하는 2년 이상입니다. 다음은 학위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전공은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하되 관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급별 학위 기준은 6, 7급은 석사 학위 이상, 8급 이하는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임용 예정인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경채는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선발 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 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의 심사 기준은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직무 역량 및 성과, 우대 요건 보유 여부이며 최대 3배수를 면접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 시험은 7급, 연구사, 전문 경력관의 경우 개인 발표와 경험 상황 면접, 8급 이하의 경우 경험 상황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이때에도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출신 학교, 연령, 장애 정보 등은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중증 장애인 경채를 통해 6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5월 서류 전형과 6월 면접 시험을 거쳐 8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화면에 제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채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안내입니다.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확대 문제지와 답안지, 시험 시간 연장, 수화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 접수할 때 신청하거나 편의 제공 사전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 제공 신청 내역은 2년간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이후 장애인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근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공무원은 부수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중증과 경증 장애인 공무원은 직업 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전반과 장애인 채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요건, 원서 접수 방법, 편의 제공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MC 김섬입니다. 오늘은 선배 공무원 김종우 주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김종우입니다. 현재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급은 행정 8급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201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9기로 합격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애학생들의 학습보조 공학기기 지원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상담 지원 등의 장애학생들의 맞춤형 교우수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에 불편했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직접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장애대학생들에게 각종 서비스나 편의시설, 제도 등을 계속해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김종우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특별하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지원하게 되신 동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사회복지 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공고를 보고는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분야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분야였습니다.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준비하여 서류를 제출했고 열심히 준비를 하여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공직을 준비한다고만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공직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잘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조금씩 실력을, 그러니까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를 보면 정말 다양한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모집 분야 역시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심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위, 경력 등을 조금씩 쌓아갔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략도 잘 세우고 조금씩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성 서류 중에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 계획을 세울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에 대한 논문이나 법, 제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 나름대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 후 면접은 관련 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였고요. 부족한 내용은 동영상 강의를 보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그 내용을 작성도 해보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소리내어 연습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면접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면서 좀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합격자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에 발령을 받고 업무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죠. 쏟아지는 공문, 자주 울리는 민원전화 등등 말이죠. 그럴 때마다 배우려는 자세로 항상 옆에 분들에게 물어가며 몰랐던 것은 수첩에 적는 등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옆에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겁먹지 말고 항상 물어가면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해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해보려고 하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벌써. 마지막으로 예비 지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어떤 일이든 그렇듯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를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부처, 어느 직렬에 채용공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위, 경력, 자격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곧 기회가 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아주 잠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종우 주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올 테니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가 모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